Fine, thank you. 오늘도. 오늘은 힘든 순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힘든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적어도 제 감성을 다스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둘 다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힘들다는 감정에 빠져서 제 몸과 마음을 더 깊은 스트레스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은 필요합니다. 슬프다면 슬픔을 느껴야 하고 실망했다면 그 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붙잡은 채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힘든 만큼 반드시 오래 괴로워해야 하고 그래야만 그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저는 가족들이 한국에 가 있어서 2달 정도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생각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내가 너무 무모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전에 걷던 길로 돌아가기 위한 시도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마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게 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지금 선택한 이 길마저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자존감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마치 가장이라면 이 정도의 괴로움은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는 듯 계속해서 저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충분히 고민해야 하고 충분히 힘들어야 하며 잠시라도 편안해져선 안 되는 사람처럼 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오늘 함께 러닝을 하는 분과 달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최근 힘들어하고 있는 일과 과거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까지 많이 지쳤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몸이 먼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대화였지만 그 이야기는 제 마음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사실 바로 전날에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가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정말 건강에 이상이라도 생긴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바로 다음 날 마치 누군가 저를 깨워주기라도 한 듯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운이 좋게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분명 제 인생의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삶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윗사람의 요구와 기호에 맞추어 일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제가 만든 성과를 얻고 제 시간을 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삶. 저는 그런 삶을 원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곳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합니다. 이미 그런 삶을 만들어낸 분들도 있지만 과연 저도 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를 돌아보니 저는 불안하다는 이유로 다시 누군가가 무엇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시 누군가가 인정받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저를 위해 주어진 시간에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즐거워하기보다 무엇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수백 번씩 생각하면서도 몸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밤이 되어 잠들어 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가 제가 좋아하는 햇살을 맞았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제가 정말 보내고 싶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저를 소중하게 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언가가 너무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의 저에게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깨는 무거워지고 해야 할 일은 더 하기 싫어집니다. 억지로 시작하더라도 긴장과 부담 때문에 오히려 제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저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악순환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벼워지기로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하되 중간중간 저를 보듬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셀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뒤에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맞는 선택이었는지, 다른 길로 갔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 하지만 이미 선택한 일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사실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린 선택을 붙잡고 계속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도록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최근에도 제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 결과를 받고 크게 낙심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만 놓고 본다면 실패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 제가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게 되고 그 경험이 훗날 더 큰 기회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도 그 선택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택한 이상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힘들지 않은 척하지는 않을 겁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 저 자신을 가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느끼고 흘려보내고 다시 저를 보듬으며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쩌면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오래 힘들어하는 일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 삶 속으로 데려오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